처음엔 이거를 잡아봤어요. 창체, 동아리, 행특, 세특, 종합의견. 이게 다 뭐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예쁘죠? 자, 특히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은 저런 얘기를 들으실 때, 뭐, 창체, 어디 설명회 가서 이제 창체라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행특 이런 거 들으시고, 뭐 세특 들으시고, 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오늘, PT를 만들다가 이거를 하나를 놓쳤네요. 행특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많으시니까, 행특이 뭔지 아시죠?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말하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면 여기 종합 의견이라는 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니까 행특이랑 종합 의견은 같은 거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익히 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좀 크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저를 키우고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그 행특은 2학년까지만 수시 완서 쓸 때는 졸업생이 아니면 2학년까지만 들어가죠. 왜냐면 학년 말에 쓰시는 거기 때문에 2학년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제 또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원서 쓸 때쯤 가면 3학년 행특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들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이런 것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거는 학년 말에 쓰는 거라서 재학생들은 안 나온다. 왜냐하면은 3학년 1학기 8월 31일까지가 보통은 수시 학생부 마감일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뭘까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라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이 부분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혹시 중3 계세요? 중3이고 여유 되시면 이렇게 뭐 손이라든지 오라든지 숫자 5라든지 손이라든지 뭐 한글 5라든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우리 요런 재미도 이제 있잖아요. 이제 차츰 이렇게 입금의 세계로 빠져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가 요런 거를 하는 거죠. 네. 2분 나오셨습니다. 2분. 이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사이트.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는 요 사이트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검색창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학생의 성장을 위한 평가, 밑에는 학생의 다양성을 담는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부분이겠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바로가기. 여기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바로가기 딱 요렇게 요걸 딸깍 하고 눌러서 가면은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학교생활기록부란 뭐 자료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생활기록부란 요 부분에서 여기 보면 2024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2024 학생부 기재 요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마다 저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왜냐면 학생부를 쓰시는 거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게 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이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이 항목은 어떻게 쓰는 것이 원칙이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여기에 기재 요령을 통해서 보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부모님들 하고 중3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자면 내년에 이제 저거를 보시면
2024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고 이제 보통 겨울방학 때 저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밴드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기에 들어가서 학생부 기재 요령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읽어보시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창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특은 많이 들어봤고, 또 창체, 행특도 뭐 좀 들어본 그런 경우 있고, 이럴 텐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창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실제로 많기도 하고, 궁금증은 있지만 질문까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체를 하나만 잠깐 들어 설명을 드리면, 창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딱 확인을 하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고 해서 그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는 거를 줄여서 창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활동이 들어가요 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모양이잖아요. 학생부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지금은 이제 특기사항을 쓰지 않고 실적만 그리고 개인별 실적만 쓰는 구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실적만 쓰는 그 구조로 돼 있죠. 개인별 실적을 빼고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동봉진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자동봉진이라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렇게 자동봉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이제 빼고, 기본적으로 자율활동이랑 동아리활동이랑 진로활동, 요것이 요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동아리에 보니까 여기 자율동아리라고 있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창체동아리라고 보통은 부르기도 하고 정규동아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하는 동아리라는 것이 있고 자율동아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 보고 싶다 해서 또는 이걸 더 하고 싶다.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아리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년이나 그 학년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뭐 다음 학년으로 가면은 그 동아리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창체 동아리나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몇 년씩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중에서는 자율 동아리가 조금 학생부의 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율 동아리 부분을 찾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 교육에 따른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1개만 입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율동아리 명을 입력하되 필요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 그러니까 동아리명과 공백을 포함해서, 그래서 위드유라는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동아리. 이게 총 30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밖에 서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학생부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재 요령에 가면은 다 적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밑에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있는데 진로 활동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학생의 진로 희망 분야 또는 희망 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 분야 여기 있죠? 희망 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그 희망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즉 상급 학교에 미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진로 활동에 여기 특기사항을 쓰는 부분에 희망 분야라는 게 있고 그냥 특기사항을 쓰는 게 있는데 희망 분야에 한해서는 상급 학교에 미제공한다. 그러니까 희망 분야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떼서 보면 저기 희망 분야가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실제로 대학 입시를 할 때 상급 학교 진학 시니까 대학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 대학을 입학할 때는 또는 대학의 전형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미제공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활동에는 뭘 기록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올해는
좀 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율활동에 뭘 기록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율활동에 뭘 기록할 수 있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주최하고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체험이니까 그 체험활동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에서 학교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학교 교육계획이라는 걸 처음에 세운단 말이죠. 그 학교 교육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때 그 학교 교육계획에 따르는 체험활동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그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에서 진행됐다. 근데 학교장이 승인해줬다. 그럼 그런 걸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에서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자율활동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임원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에, 그러니까 뭐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한 행사들을 보통 쓰는 것이다. 그럼 그 행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얻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특기사항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임원 활동을 한 것도 자율활동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서술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자치법정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치활동과 관련한 특기사항은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 보면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꼭 저 학생부 기재요령이라는 걸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나, 지금 했다니까서 그 글씨가 많아서 노안이라서 더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왜 복잡하게 원문을 찾아보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이게 궁금한데 저걸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쵸? 속으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씨, 네가 정리해갖고 설명해 주는 게 너의 역할 아니냐?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게 너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좀 네가 해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저걸 우리 보고 다 찾아보라 그러면, 그럼 넌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셨죠? 아닌가? 나만 그런 생각.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쟤는 우리 보고 뭐 다 찾아보라 그러고 읽어보라 그러고 노안이 와가지고 막 힘든데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고 귀찮게 그냥 애들 이것저것 하는 것들도 힘든데 그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을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을 할 때는 반드시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PT 만드는데 가장 공을 들인 장입니다, 이 장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달할 때 필연적으로 해석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석이 개입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해석과 분석과 사실은 달라요. 이게 너무나 명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해석한 것과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분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석을 들었을 때 그 해석이 자기에게 맞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원문 자체를 보고
그 원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해석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 해석을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원문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의도는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 학교 진학 시 진로 희망은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진로 희망 분야는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을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진로 희망 분야는 의미 없다와 필요 없다로 해석해서 대체로 전달을 한단 말이죠. 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문과 저 전달 사이에서는 왜곡된 지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들어야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즉 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의미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로희망 분야가 의미 없다, 필요 없다만 그냥 바로 딱 듣게 되면은 진로희망 같은 건 없어도 되는구나. 나아가서 진로활동이라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라는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진로희망은 진로활동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진로희망은 진로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의미 없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상급 학교에 가서 그것을 제공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PT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PT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역동적으로는 PT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문을 꼭 확인하시고 그 원문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어떤 해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원문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문을 해석하는 거는 이른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들이 원문을 해석하는 거고, 근데 그 원문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해석을 들음으로써 이것 자의의 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생각을 잘 해두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